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고도 전력망 문제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여주의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은 일조량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데 전력거래소는 전기가 넘치면 재생에너지부터 발전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융자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 마을 입장에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발전소를 다 짓고도 전력망에 연결조차 못한 마을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이런 햇빛소득 마을을 2,500개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먼저 전력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전력그룹이 화석연료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편 전력 판매까지 같이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설 자리가 쉽게 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력감독원이 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전담 기관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감독원은 시장 감시와 소비자 보호, 전력망 감독 등을 맡는 중립 전담기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과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시대, 이를 실현할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K-뷰티의 영역이 제품을 넘어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써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피 케어부터 헤어 스타일링까지 경험하기 원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미용실도 전성시대를 맞았는데요. 미리 예약하고 온 고객도 있지만 여행 중 즉흥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실제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 가운데 10.7%는 여행의 주 목적으로 뷰티, 의료 관광을 꼽았고 이들이 시술비로 쓴 금액이 평균 19만 1,000원에 달해 쇼핑, 식비 다음으로 높았는데요. 단순 제품 사용을 넘어 서비스 체험으로 K-뷰티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K-미용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이후 약 50일 동안 정식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 식당과 카페는 전국 1,720곳입니다. 식약처는 불법이던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양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조금 다른데요. 지난해 한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은 약 6,840곳.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정식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 882곳인 걸 고려하면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는 셈입니다. 등록 없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곳도 있지만 아예 노폐존으로 돌아선 곳들도 있습니다. 예방접종 확인 절차 등은 대표적인 걸림돌입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후 점주 손에 맡기던 접종 인증을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식약처는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광견병이 발견된 건 지난 2013년이 마지막 10년 넘게 발병 사례가 없는데 병원도 아닌 음식점에 검사 의무를 지우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관련 서비스 산업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 세계 최초로 제도화된 이 정책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토지 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업무 대행사, 시공사 보유 토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또 자본금 5억 원 이상, 변호사 등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업무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해 사업 문턱을 높였습니다. 고질적 문제를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피해 조합원들은 일부 사업 문턱을 높인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도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일정 부분 제도 보완은 이뤄졌지만 효과를 단정하긴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지주택 사업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아니면 현 수준에 머무를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